하늘은 맑고 바람은 찼던 1982년 12월이었습니다. 모델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진가를 따라 20대 여성이 산에 오릅니다. 이 남성은 촬영 때문에 옷을 벗으면 감기에 들 수 있으니 먹으라고 하면서 약을 건넸습니다. 이 약을 먹은 여성,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더니 통증을 호소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든 남성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의 모습을 필름에 담았고 21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된 남성은 자신은 사진을 찍었을 뿐 여성의 죽음과는 상관없다며 발뺌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찍은 사진에는 살인의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죽음을 연출한 살인범 이동식을 다룹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사건 하면서 벌써 그냥 다들 조금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 모델이 되어 달라면서 20대 여성을 산으로 유인한 그리고 그 살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이동식. 이거 진짜 끔찍해요. 예? 네, 정말 잔인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1982년 12월 14일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동식은 피해자를 야산으로 유인을 하고 약을 먹여서 숨지는 모습을 촬영한 뒤 여성을 산에 버리고 홀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놀던 아이들이 이 숨진 여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부검을 해보니 희생자 몸 안에서 독극물이 검출이 됐습니다. 독살 증거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양 변호사님, 이 피해 여성과 이 사진을 찍었던 이동식 어떤 관계였던 겁니까? 딱히 뭐 관계랄 건 아니고요. 이 피해 여성이 이발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동식이 거기에 손님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피해 여성에게 너는 몸맵시가 좋으니까 이 모델로 성공을 출세시켜 주겠다라고 꼬여서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인데 처음에는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 이렇게 또 경찰에게 거짓말했어요. 체포됐을 때는 이건 사람 나는 해친 적이 없고 나는 사진만 찍었는데 내가 자리를 떠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는 또 뭐라고 하냐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뭐 연인으로 발전을 했었다. 근데 이게 집을 버리고 자기랑 함께 달아나자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바람에 내가 마지못해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또 참 이 거짓말조차도 뻔뻔스럽게 했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저런 발뺌에도 살인의 증거는 역시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동식이 처음에 얘기한 건 나는 사진을 찍었지. 그 이후에 뭐 그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사진작가협회 홍수택 교수가 수사팀에 합류해서 사진을 분석을 합니다. 예. 사진을 이제 현미경으로 확대해가면서 희생자의 모습을 면밀히 이제 관찰을 했는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하고 사망한 사진, 저희가 지금 저 사진을 정확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차이를 확인을 한 겁니다. 희생자 모습의 21장의 사진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 사진 자체가 다 제각각 달랐던 건데 이 21장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쭉 이제 나열을 하게 됐고요.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그 결과 저 피해자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포착한 죽음 연출 사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원본 필름을 찾는 게 당시 수사팀의 급선무였는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동식이 결국 필름을 사무실 벽에 놓고 벽지를 발랐다. 이렇게 순순히 자백을 했고요. 수사팀은 벽 안에서 필름 원본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드리자면 이 사람 몸에 있는 솜털이 누워 있으면 이미 숨진 것이고 이 솜털이 서 있으면 살아있던 건데 이렇게 서 있던 솜털이 서서히 이렇게 눕는 그 21장의 사진이 시간 순으로 쫙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일 수 있었냐면은 당시 이동식이 갖고 있던 그 카메라가 일본제 최고가 카메라였던 덕분에 사진을 확대하면서도 아주 초고해상도로 그게 다 드러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교수님. 도대체 이 인간은 뭐였을까요? 지금 이제 이동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경북 대구에서 이제 그 출생을 해서 6살 때 이제 그 부모님을 잃고 그 숙부집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살 때 이제 상경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는 소위 넉마주의로 이제 그 쭉 살아왔는데
정가 관계를 보게 되면 23세 때 처음 특수절가로 이제 그 절도로 정가를 갖다가 얻었고 건거 당시에는 이제 정가가 3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 사람이 왜 이 사진에 그 취미를 붙이게 됐느냐 하면 이 사진 공모전에 말이죠. 예. 닭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찍은 그 사진을 그 제출했는데 그게 입상이 돼 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작가로서 사진 작가로서 이제 그 대우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공모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차례 입상을 하면서 1982년도에 한국 사진 작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저건 상당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그런 사진을 찍는 작가다 이렇게 해서 부추김을 당하니까 본인이 이제 일본 누드 사진집을 계속 보면서 이 성과 죽음의 이미지를 갖다가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이상성 도착증 중에서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죽음과 죽는 사람의 시신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상적으로 집착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추정컨대 아마 그런 곳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집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양 변호사님, 그럼 이 사람이 찍었던 사진들 중에는 뭐 정상적인 사진은 별로 없었겠네요.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그 사건 수사 반장에 따르면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또 한 100여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저렇게 처리를 한 게 차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정도의 사진, 이상하고 기괴한 사진이어서 굉장히 자신을 압도했다라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 당시 수사했던 사람한테 열쇠고리를 보여줬는데 그 열쇠고리에 뭔가 손가락 마디만한 물체가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그게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신체 일부였던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이렇게 사진에 집착을 한 걸까요? 이동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사진을 찍고 그 사진 그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일종의 신분 상승을 갖다가 이제 그 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당시 이제 배관공 월급이 한 수십만 원이었는데 아까 그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급 일제 카메라가 15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들고만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진 작가님 오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때문에 나는 이제 신분이 좀 상승되는구나. 거기다가 아까 죽은 닭을 찍어가지고 이제 입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은 한쪽으로 뭔가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자기 그 아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진을 갖다 찍은 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출된 죽음만 가지고는 이거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 실제로 사람이 죽는 그 과정을 갖다가 한번 자세하게 찍어보는 것의 어떤 그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이상적인 그 성도착증과 결합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근데 또 다른 살해 의혹도 제기됐었다고요, 당시에? 네, 이 사건이 알려진 뒤에 이동식의 전처의 가족들이 나서게 됩니다. 전처인 방 씨도 9년 동안 행방불명인데 혹시 살해가 된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방 씨 가족들은 이동식이 방 씨가 집을 나갔다, 일본으로 떠났다 이 말만 믿고서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예. 이동식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의심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동식이 방 씨를 때리고 그동안 학대를 해왔고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왜 저걸 네. 못 밝혔을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지금 같으면 아마 다 밝혀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동식 주변에서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이 21명 정도 됩니다. 21건의 의문사, 뭐 여러 가지 의문사 사건도 있는 것이고. 근데 아마 수사기관에서 형사들 당연히 심증 있지 않았겠어요? 당연하죠. 그 이동식이 했던 이 범행을 보면. 그런데 지금과 그때 당시의 정권은 좀 다르죠. 그때 군사 정권은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정도로 뭐 한 20명 넘게를 만약에 이게 다 살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 그건 당연히 해외 토픽감이죠. 아. 해외 토픽이 나오면 나라 망신시킨다. 그래서 윗선의 수사를 덮으라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때 당시가 또 뭐 아시안 게임
또 올림픽 유치하고 뭐 뭐 이럴 이런 때니까. 때니까 야야야야야야 뭐 또 그때 우순경 사건도 있었던 맞아요. 데다가 또 이것까지 뭐 막 양 변호사님. 근데 아무튼 뭐가 됐든 진짜 이 법의 심판을 받았죠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문을 보면 이동식이라는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짐작하게 해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을 사진 촬영 대상물로 삼아서 범죄를 한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항소심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예술 창작이라는 명목으로 도구로 삼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굳이 저런 게 판결문에 들어갔거든요. 자기는 예술을 했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던 게 아닌가. 그냥 미뤄 짐작을 따릅니다. 저도 옛날 기록이라서 기록을 받아볼 수는 없지만 예. 그런 내용이 판결문에 나오니까. 하지만 뭐 당연히 안 받아들여졌고요. 그렇죠. 84년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아 교수님 이거 뭐 뭘까요 도대체 이게 자기는 예술이었다 끝까지. 사실 뭐 자기는 뭐 성적 이상 도착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범행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자기는 이제 예술가의 어떤 활동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한 것인데 사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운 사건이에요. 유형 처리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 연쇄살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묻혀졌는데 이 사람이 검거되기 전에요. 자기의 그 어떤 일기를 썼는데요. 그 일기에 보게 되면 그 시를 썼어요. 근데 시를 상당히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쭉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경찰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좋고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뭐 어떤 전율과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예술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경찰에서도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 이것은 어떤 일종의 광적인 작가의 그 어떤 그 범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시나리오, 즉 범죄 현장을 하나의 무대로 보고 사건을 재구성을 해가지고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이 연극의 대본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경찰의 살인 사건 분석에 접목을 시킨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렇군요. 사실은 이 사건이 별로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동식은 1986년에 사형이 집행이 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